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죠. 예, 폭설 한파 속 나흘째 실종입니다. 실종자 찾고 있습니다. 잘 한번 봐주시죠. 자, 지난 16일 광주 북구 일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를 나선 뒤에 실종됐다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중학생 정창현 군. 지난 주말 광주에 폭설이 내린 가운데 경찰도 실종 경보 문자까지 발송을 했는데요. 자, 앞서 보신 그 흐릿한 지금 보시는 저 영상, 이건 당시 실종 당시의 인상 착이고요. 검색, 녹색 섞인 패딩 차림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지금 이 사진은 정창현 군 아주 중학생인데도 앳된 얼굴입니다. 자, 신고가 절실해 보이는데요. 이 기자, 지난 주말 이 광주 전남 지역에 최대 2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는데 아이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걱정이 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16일에 광주 북부경찰서가 이 광주 북부의 일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 13살 정창현 군이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하고 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정창현 군은 이날 오전에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행방이 묘연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정창현 군은 키가 151cm, 또 체중은 36kg으로 다소 마른 체형입니다. 실종 당시에는 감색과 녹색이 섞인 패딩을 입었고요. 이 헤지스 가방을 메고 운동화를 착용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광주에서 폭설이 내려서 이 경찰이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했는데 아직까지 제보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정창현 군과 비슷한 학생을 발견하신다면 경찰 민원 콜센터 182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말쯤에 어떤 한 찜질방에서 이렇게 행적이 포착이 됐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아무쪼록 지금 나가는 저 정군의 소재를 알고 계신 분들은 꼭 182번, 182번으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가죠. 떠난 자리에 남은 변입니다. 사방 가족께서 좀 황당한 일을 겪으셨다면서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 식사 중이신 가족 여러분께는 좀 죄송합니다. 마음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영상 가보죠. 자, 아침 8시 어느 가게 앞입니다. 출입구 앞에 저렇게 제발 안 돼. 그렇습니다. 자, 성현들 말씀에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했거늘. 자,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사람도 지나가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저렇게 편집된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 저는 이 제보 메일을 맨 처음 열어봤습니다. 원본을 봤습니다. 진짜. 이제 그만 보여주시죠. 이거 정말 제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노상방뇨도 저렇게 찍힌 게 말문이 막히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분 입장에서는 저 영업이나 제대로 하셨겠어요? 근데 문제는 저런 행동을 한 사람 그냥 노상방뇨로 경범죄처벌법으로 위반된다는 건 명백합니다만 문제는 저게 추가로 어떤 죄가 되는지 만약에 가게 안에다 저랬다면은 업무방해나 재물 손괴 같은 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건 저게 소유물이 없는 그냥 대로변에서 저렇게 한 거면 그거는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되게 좀 애매하거든요. 참 아무리 그래도 좀 식사 시간에 좀 힘드네요, 사진. 변호사 입장에서도 별로 하실 말씀이 없는 거군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형사처벌 대상도 좀 아니어서.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사진 보시죠. 자, 카페 내부입니다. 손님이 떠난 자리를 청소하다가 물이 떨어진 걸 발견하고 음료를 쏟았나 하고 고개를 숙이자 갑자기 역한 냄새가 실내 노상방뇨입니다. 소장님, 저 의자에 완전히 스며들었어요. 진짜 얘기하기 싫으네요. 네, 식사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어떤 노인 두 분이 이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카페에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술 취한 상태에서 딱 앉더니 직원한테 와서 주문 받으라고 가서 주문을 해야 되는 곳인데 와서 주문 받으라고 그러고 이제 카드를 딱 주더니 계산도 하라고 그랬대요. 손님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식은 안 되나 이렇게 거절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대우도 못 받는 세상이라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저런 상태가 돼 있으니까 이제 CCTV를 보니까 의자에 앉기 전에 그냥 화장실처럼 자연스럽게 저렇게 볼일을 보신 후에 좀 앉았다가 갔다고 하는데 피해 업주가 너무 속상한 게 저 좋은 저 가죽
소파 그대로 버려야 가죽이에요? 된다. 네, 아이고. 가죽입니다. 저 가죽 의자 다 그냥 그대로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거하고 요거 좀 달라요. 어, 요건 달라요? 재물손괴죄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있어서 네, 이거는 소유자가 명백한 의자에다가 볼일을 보고 그거 쓰겠어요? 못 쓰죠. 기부상으로도 못 쓰잖아요. 예. 이건 재물손괴죄 충분히 되니까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 보죠. 일촉즉발 무작정 돌진입니다. 자, 영상 보시죠. 자, 빨간불입니다. 잠시 후에 차가 멈췄고요. 예, 차 멈췄습니다. 자, 그 순간 왼쪽 차를 좀 주목해 주세요. 자, 싱싱, 사람들 막, 야, 와, 지금 저걸 또 피했어요. 또 지나가시는 분들이 횡단보도, 와, 그냥 씩 가버리네, 그냥 세상에. 저 행인들이 전부 다 이 뭐야 하면서 얼음이 됐어요, 승 의원님. 이게 사실 뭐 인천 부평구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저도 저 영상 보면서 아연 실색을 할 수밖에 없었는 게 당연히 빨간불에는 차는 서는 거고 사람은 지나가는 게 우리 교통법규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마음 놓고 횡단보도 절대적으로 보행자가 안전해야 될 횡단보도에 저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 입장. 지금 저 보행자들이 한동안 멍하게 저렇게 저 차를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렇게 지나갔기 때문에 신호 위반이 된다는 것은 명확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과연 저 자동차가 어떻게 저렇게 급발진을 했는지 혹시나 저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떠한 상황인지는 수사당국에서 꼭 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그거 보내드렸더니 다비다님께서 막 팥죽을 맛있게 먹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먹겠.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또 다른 영상 보시죠. 자, 저 길에 서 있는 커플에 주목해 주세요. 자, 어디선가 쿵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뭐야 하면서 쳐다봤어요. 자, 그런데 잠시 후에 나와. 야, 이게 뭐예요 지금? 백 변호사님. 네, 커플이 길을 지나다 보니까 저쪽에서 차 2대가 부딪힌 걸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커플이 그쪽을 보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그 한 대가 돌진을 해서 지금 저 커플이 뒤로 넘어지고 저기 남성 같은 경우 타박상에 뇌진탕으로 전치 3주 진단까지 받은 아이고야.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가해 운전자가 괜찮냐는 말 한마디도 없이 멀쩡한 상태로 사고 현장 이렇게 촬영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당연히 구호 조치도 못 받은 상태에서 본인들이 직접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가게 된 건데요. 일단은 뭐 1차 사고가 나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당황해서 엑셀을 밟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 세상에. 뭐 고의적으로 그 커플을 치려고 했는지 뭐 그런 것까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예. 일단 뭐 보험사 측에서도 당연히 본인들 100% 과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사자만큼은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험 사고를 통해서 무슨 피해 배상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거 뺑소니예요. 아, 그렇습니까? 차가 안 닿았다고 사고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구호 조치 안 하고 갔기 때문에 예. 저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뺑소니예요. 저거 빨리 수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가죠. 자, 여성 보행자만 골라 퍽입니다. 자, 최근 일본 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영상인데요. 뭔가 좀 우리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데요. 함께 보시죠. 자, 여기는 도쿄 시부야의 한 길거리. 그런데 한 남성이 보셨습니까? 퍽 지나가는 여성한테 어깨를 팍 치죠. 팍 또 이유도 없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며칠 뒤에 저 사람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결국 저렇게 경찰에 체포가 되는 영상까지 붙어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도 이른바 어깨빵이라고 저런 행동을 묘사를 하는데 이 사회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죠. 저 짓을 해서. 자, 그런데 국내까지 이게 소개됐을 정도면 일본에서는 꽤나 논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일본 SNS를 통해서 여성만 골라서 어깨를 부딪히는 이 남성의 영상이 확산이 됐습니다. 이 남성은 도쿄 도심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이는데요. 이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 남성이 길거리를 지나던 여성을 향해서 어깨를 강하게 부딪히는 모습이 그대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나도 저런 일을 당한 적이 있다라면서 이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일주일 뒤에 이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소장님, 제가 저런 영상 볼 때마다 맨날 하는 얘기지만 강해 보이는 상대한테는 저런 짓을 안 하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슷한 사건이 2020년도에도 게이 큐선 가마타 역에서도 있었대요. 그 사람이 잡혔는데 잡힌 후에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한 말이 그러니까 여성을 이렇게 때릴 때 가슴에 팔이 부딪히는 것이 뭔가 쾌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도 누군가를 폭력 쓰고 싶은 것도 만족하면서 성취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을 쓰고 싶으면 자기보다 뭐 좀 싸울 만한 상대하고 뭐 좀 될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여성을 상대로 본인의 성적 욕망과 어떤 그 폭력에 대한 욕망을 다 풀고서도 경찰의 눈을 벗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정말 좀 얍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게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인데 이게 그냥 사람에게 폭행하는 거와 어떤 성적 욕망을 가지고 사람에게 폭행하는 건 완전히 존재의 평면이 다르고 분명히 기습추행도 추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여성에게 접촉을 했다면 죄명은 폭행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죄로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내에서도 이제 저런 것과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탓에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던 겁니다. 자, 마지막 사연 이어가죠. 채팅 어플 하다가 걸린 남편입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 남편이 채팅 어플로 만난 사람이랑 계속 연락을 주고받아서 화가 난다 이런 여성의 사연인데요. 한 번은 이 퇴근할 때 이 남편이 먼저 채팅에서 만난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시간 되면 한번 만나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내가 알게 돼서 화를 내니까요. 도리어 이 남편은 만난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바람이냐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하지만 아내는 이게 바람이 아니면 뭐냐는 입장입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너 유부남이지. 근데 채팅 앱이 왜 필요해? 너 나한테 안 들켰으면 만났을 거잖아. 야, 너 이거 바람핀 거야. 동그라미. 이거 참 이러면 재미가 없는데. 물론 재미로 할 건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뭐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어요. 계속 들어보세요. 자, 다음은 남편입니다. 바람? 내가 그 여자 만났어? 실제로 만났냐고? 그냥 대화만 했어. 오버하지 마, 이 사람아, X. 예, 역시 안 바뀌었습니다. 자, 승희원님부터 짧게 한 말씀씩. 타산지석 해보시면 어떨까요? 부인이 그렇게 했다면 용서하시겠어요? 그게 바람 아니라고 말하겠어요? 잘못했으면 제가 요새 형사정책하면서 가장 화가 나는 게 잘못했으면 머리 팍 숙이고 그게 대해서 반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다 그래야지 이게 바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소장님도요? 네, 저는 바람을 피웠다라고까지 얘기는 현재로서는 좀 센 것 같기는 한데 이 채플러팅으로 이성 간에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대화를 시도한다는 건 목표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정말 뭐 인생의 정말 고난과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너무 그 목적이 좀 악의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채팅창에 이렇게 대동단결을 이룬 거는 저는 진짜 오랜만입니다. 너무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고의가 너무 명백하잖아요. 고의가.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뭔가 걸리지만 않으면 만나겠다는 고의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이번에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다음번에 안 걸리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물론 법적으로 이게 이혼 사유냐 바람핀 거냐 이런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거의 이제 그 단계로 진입하기도 준비를 다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큰 손해를 상황은 아니죠. 한마디만 더.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는 줄 아세요? 만나서 무슨 죄가 있냐? 내가 만나서 바람 피웠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왠지 좀 해보신 것처럼 얘기를. 뻔할 뻔짜잖아. 이건 안 봐도 비디오예요. 예. 뻔할 뻔짜여서 내가 말한 거다. 해본 게 아니다. 예. 그러시군요. 의심스러운데요. 저희 농담입니다, 농담. 자, 이 기자. 네, 사실 레니 조아님은요, 바람 피우려고 준비한 거잖아라고 하셨고요. 퍼플앤블루님은 바람이든 아니든 와이프가 싫어하면 하지 마세요 하셨고요. 요상엘리님은 만난 건 아닌데 만나려고는 했으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